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젯밤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을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SNS상에서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과 검찰의 기소부터 정치적이었다는 의심이 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서울시 선관위에서 경고 처분으로 끝냈고 이 문제를 수사한 경찰도 무혐의 처리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공소시효 하루 전에 조 교육감을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주의 경고로 끝냈고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조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의혹 제기는 선거의 필수적인 검증이었고 의혹 제기 당시 허위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뢰할 만한 기자의 문제 제기를 근거로 공직 후보자의 자격 문제에 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은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런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승덕 후보의 해명 뒤에도 사실을 표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의 선거 당시 기자회견은 고 후보를 향해 제기된 의혹을 밝히라는 요구였습니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고 후보에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방하려는 뜻도 없었고 은밀하게 공작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 후보가 의혹에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조 교육감은 어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개인에 대한 재판 결과로 선거 활동 중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할 표현의 자유, 언론 활동의 자유, 선거 활동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의혹 제기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건 비단 조 교육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팟짱은 5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4.29 재보선 광주 서울 판세를 들어보고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로부터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준표 경남지사 측의 회유 의혹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선대식 오마이뉴스 기자와는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재판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을 연결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대응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금요일의 고정 코너 이택수의 여론일기에서는 4.29 재보선 관련 여론 동향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24일 금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전 의원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선대식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선대식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조희연 교육감이 어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당선 무효형인데 예. 결국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 사실로 판단된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네. 5월 25일입니다. 그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네. 고승덕 당시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를 했거든요. 네. 네, 이를 두고 이제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건데요. 네. 이게 어떤 분들을 보시기에는 단순히 선거 과정에서 의혹 제기한 게 어떻게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이 되느냐, 네.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시는데요. 이 법리를 따져보면 대법원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우선은 조희연 교육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네. 네,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소명 자료를 제시하고 네. 이제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할 때는 이제 의혹 제기자한테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과연 조희연 교육감이 충분히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네. 의혹을 제기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이 이 의혹을 사실로 믿을 만한 그럴 만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사실 확인 노력을 했느냐,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2013년에 안도현 시인이 이제 이와 관련된 재판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안중근 유목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제 문화재청 자료나 아니면은 신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충분한 이제 자료를 보고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네. 진실인 것을 믿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 판단이 나온 건데요. 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기자회견하기 전에 이제 확인한 거는 이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하나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트위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위터에 대한 이제 사실관계 확인도 조금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좀 충분히 이제 확인을 하지 않고 의혹을 네. 제기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도 의견을 네. 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제 재판부가 선고를 하기 직전에 네. 이제 배심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밝혔는데요. 7명 배심원 모두 유죄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양형도 이제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부가 꼭 배심원의 의견을 따라야 될 필요는 없지만, 대체로 90% 이상은 이제 재판부가 배심원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이제 배심원의
그 유죄 얘기를 듣고 여기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선고를 내렸습니다. 네,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이 의혹 제기 관련해서 이 네.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뭐 그런데 뭐 소홀히 했다. 예, 소홀히 이런 했다. 거죠. 예. 이런 입장인데 예,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이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의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하는 기자회견 이게 네네. 많이 열잖아요. 많은 후보들이 그렇죠. 그동안 네. 수많은 선거에서 열어왔고 네. 뭐 이러다가 뭐 선거 때 상대 후보 검증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 우려의 목소리가 SNS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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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난 대선에서도 2012년 말고요. 2007년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가 나왔던 대선 이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BBK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정봉주 전 의원이나 김현미 의원도 똑같이 이제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이제 정봉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년 징역을 살았고요. 이제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유죄가 돼서 이제 징역을 살진 않았거든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 BBK 의혹이 전 국민적인 의혹이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제 법정 구속까지 시킨 걸 두고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어쨌든 이런 의혹 제기 물론 사실관계 확인이 소홀했다 하더라도 네. 이런 의혹 제기 자체가 이번 판결로 인해서 좀 위축되지 않을까. 앞으로 선거에서 이런 의혹 제기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러면 후보 검증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후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면 과연 이게 좀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 국민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뭐 이 어떤 판례가 이렇게 계속 나온다 보면 국민 여러분들이 볼 때 후보 검증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뭐 네네. 이런 상황이 두려워서 후보 검증을 피하게 되는 뭐 그런 기자회견을 네네. 아예 열지도 않는 그런 네.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큰 것 같아요. 국민 네 이런 여러분들께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재판을 다시 보면 이게 나흘간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렸는데 네, 맞습니다.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단초가 된 트윗을 쓴 뭐 최경은 뉴스타파 기자 그리고 네네.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네. 고승덕 후보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네네. 뭐 나와서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렸는데 이것도 한번 네네. 짚어보죠. 네, 그 지난 4일 동안 다시 할게요. 아이고. 네. 그 지난 4일 동안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는데요. 네. 22일에 그 최경 뉴스타파 기자와 고승덕 후보가 그 나왔습니다.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건데요. 네. 각각 오전 오후에 이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그날 저녁에 이제 대리신문이 열렸고 특히나 이제 두 사람 간에 이제 의견을 나누는 이제 과정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뭐 그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2008년 봄에 이제 고승덕 전 후보와 통화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고 후보가 자기는 영주권이 있으니까 이제 공천에 탈락을 하면 미국으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최경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고승덕 후보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 최경 기자를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기억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최경영 기자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트위터 내용을 봤을 때 네. 주변 사람들한테 허경영은 알지만 최경영 모른다. 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특히 이제 고승덕 전 후보가 네. 최경영 기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비판하면서 그 대제신문이 중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고승덕 전 후보는 최경영 기자한테 왜 기자로서 뭐 기사로 쓰지 않고 이제 트위터에 올렸느냐고 하면서 시정 잡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최경 기자가 반발을 하면서 재판부는 이제 그 대제신문을 중단시켰습니다. 네. 뭐 고승덕 전 후보가 뭐 발끈했네요. 뭐 시정 잡배라는 단어까지 썼으면 굉장히 흥분한 상태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네. 이제 고승덕 전 후보는 최경 기자를 이제 모른다고 계속 잡아뗐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최경 기자와 이제 고승덕 전 후보는 2000년대 초반 그 한국경제TV 이제 출범할 때 두 사람 다 주요한 주주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총회나 네.
그 전에 모임할 때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만났을 개연성은 좀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뭐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뭐 아주 뭐 서류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네. 주장은 뭐 엇갈렸다고 네,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네. 참 이 전화 통화를 했다는 기억이 최경영 기자한테는 있는데 네. 고승덕 전 후보는 모른다. 네. 허경영은 아는데 최경영은 모른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했는데 네. 네. 참 이 최경영 기자 말과 고승덕 후보의 말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네네. 지금 뭐 판단은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죠. 네, 뭐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사안 뭐 사실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네. 네. 이게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주의 경고로 끝났고 경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린 사안인데 네네.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런 비판이 네네.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이제 지난해 6월 4일 날 지방 선거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12월 4일까지 기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조영 교육감은 하루 전날 12월 3일 날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조영 교육감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한데요. 네. 이제 검찰은 서면 조사나 이제 뭐 피고인인 이제 조영 교육감에 대해서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정치적인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진보 교육감과 이제 박근혜 정부 교육부 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네. 뭐 자사고 지정 취소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부담 뭐 이런 이제 이런 사안들로 갈등을 빚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검찰이 조영 교육감을 이제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좀 무리한 기소다 이런 좀 비판이 나왔고요. 또 그 말씀하셨듯이 이게 경찰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했는데 이제 검찰은 이제 공소장 등에서 경찰의 조사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좀 표적 조사, 뭐 형평성을 잃은 이제 기소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 이제 조희영 교육감과 고승덕 전 후보가 서로에게 좀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거든요. 공방을 좀 크게 벌였습니다. 네. 이제 조영 교육감은 이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제 고승덕 전 후보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통합진보당 당원설 그리고 그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 등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다 사실 무근이었고 근거도 없는 것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고승덕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네. 반응은 어땠어요? 이게 따로 뭐 수사를 하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네, 뭐 검찰은 이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좀 여기서 황당한 건 이제 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 쪽의 변호인들이 고승덕 전 후보에게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뭐 이유 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합진보당 당원설이나 조희연 교육감 아들의 병역 문제. 네. 그래서 고승덕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네.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고승덕 전 후보 아들에 대한 이제 병역 기피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중국적 의혹이나 이제 그것 때문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간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비판을 받았고요. 어쨌든 두 사람 다 서로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이제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조희영 교육감만 기소했고 고승덕 전 후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뭐 두 사안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도 네. 참 이게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국민들이나 누리꾼들이 이걸 비판하고 있는데, 네. 자 다시 재판으로 돌아와 보면 조 교육감이 어제 1심 선고 뒤에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예, 맞습니다. 네, 네네. 뭐 기자들 만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진보적인 정책들, 공교육 혁신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6.4 지방선거도 이제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린 것도 좀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 열망했기 때문에 진보교육감들을 조희연 교육감을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이번에 당선 무효용이 나옴으로써 좀 정책을 추진하는데 네. 힘을 좀 잃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제가 이제 발언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네. 저의 1심 유죄 판결에도 서울 교육의 핵심 정책은 굳건할 것이다. 1심 유죄 판결이 2심과 3심에서의 유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추진했던 서울 교육의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했던 그런 혁신 네. 정책들 예. 이게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데 네네. 뭐 조 교육감은 뭐 흔들림 없이 계속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예. 그래도 이 상황에서 공교육 네. 혁신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3월에 저희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의 진보 정책에 대한 보수의 저항은 다른 곳보다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적 의제를 빠른 속도로만 추진하는 게 최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한 배경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보수의 저항이 아주 크기 때문에 속도를 이제 조절했다는 뜻인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보수적인 관료나 학교장들이 아주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빠르게 진보적 의제를 던지고 추진하면 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이제 뜻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보수적인 교육계 관료나 학교장들은 더욱더 이제 좀 반발하지 않을까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력이 좀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예,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선고 이걸로 네. 인해서 뭐 보수계 그쪽 입장에서는 네. 이참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어제 저녁 10시 30분에 재판 결과,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 총연합회, 그러니까 교총이죠. 네. 교총에서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라 이런 네.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린 건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좀 갈등을 빚었고, 그래서 이제 보수 교육 진영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총은 지난해 8월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위헌 청구까지 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에 이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음으로써 예전에 이제 공정택 전 교육감 네. 그리고 광명현 전 교육감도 직을 다 완수하지 못했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좀 주장할 좀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직선제를 통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되니까 예. 그걸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참 네. 뭐 지금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용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직선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이 사안도 저희 챙겨 보고요. 네. 앞으로 이제 항소심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네. 될 것으로 보입니까? 우선은 2심 같은 경우는 뭐 국민 참여 재판으로는 진행이 될 수는 없고요. 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런 판례 기준에 의해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례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다소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좀 뭐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조희연 교육감의 기대가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좀 불리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법리적인 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네, 항소심 검증 전망이 박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이 조희연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 참 이 서울시 교육계에 또 불어닥칠 네. 여러 가지 후폭풍이 지금 네. 우려가 되는데요. 예. 이 재판 과정 저희 오마이뉴스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대식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